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가 말하는, 내가 보통 시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시가요? 어떤 거 매매가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공시시가를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벌써 그분이 공시시가라는 걸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기준시가라는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 공시가격이라는 얘기도 있어. 아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감정가격이라는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뭐 이 가격,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학술적으로야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쉽게 갑시다. 부동산 가격이 처음에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세라고 얘기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세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 나오는 시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 지금 매매가, 실제 매매가가 얼마야? 이게 시세라는 거, 시가. 그 다음에 또 호가라는 게 있죠. 호가는 부를 호자, 부르는 가격. 내가 이거, 우리 집은 시세는 한 20억인데 만약에 너 이거 25억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매도해서 올라나온 금액, 팔겠다고 내놓은 금액이 호가예요. 그게 이제 또 그 호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라는 것도 또 있잖아. 그거 뭐냐면 국토부에서 옛날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를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다 적게 돼 있죠. 등기부등본에. 그 이유가 실거래가를 안 적으니까 예전에는 자꾸 이거를 다운하기도 하고 또 업하기도 해.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를 자꾸 올려놔야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해야 그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을 일부러 올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춰. 다운 계약서 쓴다. 실제로는 5억에 팔아놓고 3억에 팔았다고 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또 이제 그걸 다운 계약서 쓴 문제점이 뭐냐면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해서 내렸었는데,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내야 돼. 싸게 산 것처럼 해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에는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규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일반 가격이 시세, 또 호가, 또 부동산 실거래가, 이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어.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공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려주는 금액이에요. 고시하는 금액. 이게 뭐냐면 국가에 의해서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가격. 그래서 첫 번째 기준시가, 또 공시시가, 시가표준의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기준시가, 그 다음에 공시시가, 시가표준의 공정시장 가액.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은 기본적으로 언제 쓰는 거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시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요즘에 그건 다 시세가 오르더라라는 거고, 이거 어디서 조사하냐면 보통 부동산 114에서 조사하시거나 뭐 KB 부동산 리브원이라는 사이트 가면 다 시세가 어떻게 조회되는지 알 수 있어요. 실거래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시세 조회는. 그래서 실제 부동산 실제 금액을 적으라는 거야. 그 이유는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및 공개 시스템에 다 시세가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 감정평가액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매할 때. 그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금액이에요. 집을 경매해야 되는데 경매가를 모르겠어. 이거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럴 때 감정인들이 감정평가한다고. 또 공매라고 해서, 이 경매는 이제 판결이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부동산에다가 임의 경매 하거든요. 임의 경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 놨을 때 돈 안 갚으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하는 게 임의 경매고, 강제 경매는 내가 판결을 받잖아요. 집주인한테 판결 받아서 이겼어. 그럼 그 판결금을 가지고 집을 파는 거예요. 강제로 환가하는 거, 그때 쓰는 게 이제 경매인데,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강제경매, 그거는. 그러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매는 뭐냐면, 공매라고 하는 거 보통 신탁사에서 많이 해요. 신탁사에서 내가 신탁받아놓은 부동산이 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신탁 계약서 상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 신탁하고 관련돼서 복잡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사에서 이걸 팔아요. 신탁회사에서. 그래서 그 돈을 공개 매각하는 거라고 해서 공매라는 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가격을 제가 얘기한 거고, 공시 가격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뭐냐면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 솔직히 나도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격 이거 언제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나도 찾아보고, 또 이거 세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세금 내야 되시는 분들이나 자기랑 직접 관계된 분이 더 잘 알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봅시다. 기준시가는 뭐냐면 토지 및 그 지상에 지어진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측정하는 부동산 가격이에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데, 주로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거는 매매, 상속, 그 증여 시에 이거는 시가를 알 수 없어. 이거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는데 이거 기준을 잘 모르겠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매의 경우에도.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실거래가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추정해서, 옛날에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를 아는 재산들도 있지만 지금 다 기재해 놓긴 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가 없을 때 매매한 것들도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집값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세금을 매기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이 금액을. 그럴 때 토지와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가격을 정해요. 과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정한 그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세청장이 매년 실거래가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실제 가격보다 낮지.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세를 부과할 때 실질적으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 낼 때는 좋죠. 이걸 기준으로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거 실거래가로 상속세, 증여세 부과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시가로 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할 때도 이거는 이제 세금 낼 때, 취득세, 등록세 낼 때 그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지와 건물 중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은 원래 부동산이 달라요. 소유권자도 다른데, 이거를 공급가액 계산할 때 마찬가지로 또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공동주택 기준시가, 또 건물 기준시가,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등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가격을 매길 때 기준시가를 많이 쓴다는 거고,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각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지시가라고 있는데, 공지시가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중에서, 아까는 이제 기준시가는 건축물까지 포함한 시가를 정했잖아요. 여기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 가격. 그러니까 토지에는 기준시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공지시가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공지시가는 언제 쓰냐 하면, 우리가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이게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그때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국유지랑 또 공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국가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처분하거나 내가 국공유지를 누가 취득하거나 할 때, 그때 계산하는 건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공지시가야, 이때. 그러니까 공자가 이게 이제 국가랑 관련된 공적인다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매겨놓은 것들이 공지시가인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산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지시가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표준지 공시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공시시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준지를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시가를 공시합니다. 전국의 땅을. 그래서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시가를 정해서 그 가격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한 거야, 땅값에. 그리고 나서 개별 공시시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표준지랑 다르게 이제 공시시가가 변하는 거, 그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개발을 한다거나 새롭게 여기를 개발을 했어. 그럼 개발하면 그 지역에 대한 표준지 공시시가랑 다르게 지금 그 금액이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또 개별 공시시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지금 표준지 공시시가라고 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개발 공급한 그 토지 가격 그 비준표상의 가격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복잡한 내용인데 거기다 또 공시지가를 곱해. 그리고 나가지고 부동산 시군구,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나 구청장들이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랑 표준 공시지가를 관할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개별 공시지가랑 표준 공시지가를 관리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공시지가만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개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른데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 그 주택에 관해서만 또 공시된 거. 그러니까 봐요. 이제 기준시가 있었잖아. 기준지시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것만이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주택에 관한 것만 또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또 부과하기 위한 또 산정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또 공시가격이라는 거를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공시지가도 그랬잖아.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다 개별적으로 또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정을 한다는 거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먼저 보면 이거는 공동주택에 속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거를 그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랑 건물을 다 일괄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공시하는 것,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아파트에 대해서 매길 때 공동주택, 연립주택도 마찬가지,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그 다음에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뭐냐면 단독주택은 또 아파트랑 또 달라.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또 다르게 별도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표준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매년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2월 달에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가격을 본인들이 예상을 해서 표준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아까 앞에서 그 공시지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또 산정해. 이건 뭐냐면 가격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 집집마다 약간의 배율이 다른 거야. 아까 공시지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그 집집마다 달라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뭐 여기가 개발을 했다. 어떤 비슷한 집인데 어디는 뭐 새로 뭐 여기 개발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새로 지었거나 그 상황이 여건들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주택 가격에다가 표준 그 공시 가격에다가 가격 배열을 좀 곱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또 정합니다.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이에요. 이것도 그 지방세 같은 거 부과하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또 산정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려워. 사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이렇게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에서도 보면 이제 또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표준액은 이 부동산의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방세를 갖다가 부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누가 하는 거냐면 또 행정안전부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위택스를 하는데 거기서 가능하대. 매월 6월 1일날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하는 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과할 때 쓴다는 거거든요. 시가표준액을. 정말 내가 설명하면서도 힘들다. 그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각각의. 지방세 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할 때는 공시가격을 또 그 계산을 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개별 공시가격과 필요 공시가격 또 그 달리 또 산정하고, 이렇게 그 부서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율을 정해서 결정되는 과세 표준 기준율이래. 이거는 진짜 이게 뭐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매길 때는요, 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나왔잖아. 재산세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을 또 만드는 거예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거.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는 또 더 복잡한데, 저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읽어만 드리면, 공동주택 가격,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고 나서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야, 진짜 내가 얘기해도 어렵다, 어려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자는 취지보다 너무나 많은 부동산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혼돈이 될 정도고, 이거는 세무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더 어려워.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행정자치부, 국토부, 그 다음에 각각의 또 시군구에서 달리 또 부동산 가격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언젠가는 뭔가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한다 그러면 실거래가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뭔가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이걸 누가 알겠고, 이게 뭐가 하나의 가격이 10가지도 넘는 게 어디냐고. 그리고 이거를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지, 국민들을. 나는 이거 어떻게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좀 살펴본 거고, 참 언젠가 좀 부동산 가격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